개연성의 부족이라든가 또 본인의 삶과 비슷한 부분이 나와서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의사분들 보시기에는. 네, 슬기로운 의사 생활은 또 이렇게 재밌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공감 가시는 부분들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전에도 의사 드라마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 좀 의학 사실과 다른 그런 점들이 거슬려서 줄거리에 집중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이 드라마는 그래도 제법 자문을 많이 받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비교적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연애할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건 좀 비현실적이다 싶습니다. 아, 그래요? 솔직히 조동석 같은 의사분 있으면은 연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근데 뭐 있죠. 더 이상한 거는 그렇게 미남 미녀만 다 있다는 게 더 이상하죠. 그 지점이군요. 아니 근데 약간 지금 듣자 하니까 저 죄송하지만 약간 나도 서울대 의대 나왔다 이렇게 약간 플렉스 하시는 것 같아 보이시는데요. 근데 초등학교 때 성적표를 저희가 뒷조사를 했는데 수가 별로 없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 성적표를 이렇게 찾아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사실 저도 성적표를 처음 봤는데 제일 잘해도 우고 그다음에 뭐 수가 없더라고요. 막 찾는데 수가 하나 보여서 너무 기뻤어요. 어머. 근데 그게 안철수의 수였습니다. 그 수가 또 거기 있을 줄이야. 안 대표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얼마 전에 1차 방정식 푸는 그 유튜버가 있었어요. 대박. 예, 첫 시간 수업 같은 안철수입니다. 1차 방정식을 모르면 수학 전체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기본이구나.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기본. 8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때 같은 숫자를 양쪽에 더할 수 있어요. 쪽은 뭐만 남죠? X만. 그러면 어느 사이에 답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와, 조회수 200만입니다. 그것만 봐도 사실은 모든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 안철수 대표를 공부 천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200만 아닙니다. 그럼요. 250만 넘었어요. 아, 250만 넘었구나. 예. 갑자기 뒷골이. 근데 저 그 영상에서 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를 40점을 받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미 보소 했는데 40점 맞고 전교 1등 하고요. 야, 이거 봐. 그 점수에도 전교 1등 했다는 자랑이셨더라고요. 진짜. 그러면은 전교 1등하는 공부 비법 여기서 한번 풀어주시죠. 학부모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저 나름대로 요령이 있다면 예. 문제를 꼭 맞아야지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 학생이 문제를 틀렸을 때 예. 야단치면 안 되고요. 오히려 그 답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답을 얻었는지 나한테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게 제일 그래서 좋은 그걸 방법이네. 보면 도중에 한 번 잘못 생각해서 답이 틀린 경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설명해 주면 그 학생 실력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 대표 말씀하는 게 맞네요. 우리 방송 하나 알죠? 공부의 신. 한번 안쌤으로 부캐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지금 고민 중에 하나가 부캐가 너무 많아서요. 의사, IT 전문가, 그다음에 벤처 기업 경영자, 진짜. 교수, 정치인 이래서 지금 부캐 관리도 너무 힘들어서 큰일입니다. 와.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가능하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랩 창업 당시에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을 한다는 거, 특히 90년대에 중소기업을 한다는 거는 정말로 힘든 일이고 바닥이거든요. 자,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95년에 창업했잖아요. 의사 그만두고 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무슨 뭐 경영을 합니까? 조직 생활을 해봤습니까? 모르는 거 투성인데 어떻게 버티면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갔거든요. 근데 물건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수금이 어렵더라고요. 수고.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장사 안 해보신 분들은 물건 팔면 돈 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을 안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많이 팔고 돈 없어서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 많은 이유가 그래서거든요. 그러니까 수금하려면 결제권자
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빌기도 하고 집 앞에서 버티고 있다가 돈 내놓으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겨우겨우 막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결과만 보면 이 사람 뭐 벤처기업해서 성공했네 이걸로 끝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없고 예. 수많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이 저뿐만 아니라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자들이 다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우리가 안철수를 좋아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 때문이다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그 안랩 시절의 대표님 모습 때문이라고 정말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바닥에서 굽히지 않고 또 굴하지 않고 이렇게 견딜 수 있게 했던 그 보석 같은 마음은 어떤 것이었죠? 기업했을 때는 너무 걱정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걱정이 정말 산더미 같았습니다. 몇 달 지나고 나서 야,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걱정하고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만 걱정하기로 했어요. 아, 예를 들면 중소기업 사장이 환율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바꿀 수도 없는데. 맞습니다. 아, 예, 그렇게 선택적 걱정을 하면서 선택적 걱정. 그래도 마음에 좀 평정들도 많이 찾았었고요. 책에서 이런 귀절을 봤어요. 나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걸 보면 그걸 꼭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되고 싶었다. 이미 문제를 알게 된 이상 그걸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었다. 처음엔 또 이제 정말 그 치료를 통해서 예, 그리고 또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또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치유를 해주실 그렇죠. 예. 생각이신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정체성은 의사더라고요. 근데 의사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공익적인 일이라는 특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본질이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자기 개인이 뭘 얻으려고 정치하면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그렇죠. 불행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공익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대로 네. 진단하고 이걸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고쳐가는 문제 해결의 특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5가지 직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살아왔지만 처음에 제가 의사로서 가졌던 그 정체성이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셈이죠. 본캐는 의사 하신 거예요. 국회에는 방정식 선생님. 네. 자, 그 자꾸 내가 그 대표님 1차 방정식 얘기해서 그런데 그 1차 방정식에서 X를 구하는 거거든. 요새는 그 X가 혹시 정치가 아닌가요? 근데 정치 X는 되게 잘 안 풀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X는 정치 자체라기보다는요. 목표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제 목표는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 강한 나라, 바른 나라로 바른 나라. 만드는 것. 이렇게 공정이 살아있는. 예, 예. 그걸 만드는 게 그게 X의 답입니다. 예, 예. 그걸 풀고 싶어서 예, 예.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와셔서 다시 이제 현실 정치로 복귀하실 때 내가 또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사실 이제 예. 정치인 가족들은 사실 힘든 겁니다, 보면. 근데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꼭 지키고 싶었던 일들, 그런 것들이 어떤 겁니까? 저를 아끼는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치하지 말고 계속 교수나 벤처기업가를 했으면 지금도 존경받으면서 살 텐데 하고 안타까워하세요. 예. 만약에 그러면 저는 더 편하고 좋죠. 자꾸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많은 우리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살면서 나 혼자
이렇게 명예를 유지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거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살아가는 삶의 틀을 만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시 정치를 시작하시고 나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게 작년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이제 하셨던 거예요. 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곳에서 의료진의 땀과 함께 그보다 더 소중한 눈물을 보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제가 어떤 아주머니를 진료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선생님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코로나19 증상이 좀 악화됐을까 봐 좀 더 세심하게 물어봤죠. 그러면 기침이나 가래는 어떻습니까? 숨 쉴 때 가슴이 답답하지는 네,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 남편도 같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다른 병원 입원을 했는데 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는 바로 화장을 그때는 했던가 봐요. 아 맞아요. 그때 그랬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돌아가셨던 분들.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으니까 장례식장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현실이 소설보다 더 끔찍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열심히 정말 전 국민이 합심해서 잘 버티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대표님께서 정치를 하면서 스스로 정말 수고했어, 잘했다 하고 뿌듯하게 느껴본 적 어떤 순간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그 입법을 해서 세상을 바꿀 때입니다. 뭐 예를 들면 김영란법은 저 아니면 통과가 안 됐을 법입니다. 예. 신해철법 같으면 사실은 의사들 반대가 많았었는데요. 예. 설득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예. 그런 게 하나씩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고 바꾸는 일이죠. 예.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예. 제가 없었으면 아마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었던 일들 입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예,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죠. 대표님께서는 또 많은 청년분들에게 도전의 아이콘으로서 또 많은 또 힘을 주셨던 분이신데 그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또 대표님의 개인 목표가 있으신지. 지금 현재 청년들이 가장 겪고 있는 큰 문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아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제는 집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이들 세대가 그러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저는 정말로 미안하다는 말을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저희도 우리 아이들 정말 20, 30대 세대에게 일자리와 집을 살 수 있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가 내가 죽고 나서도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의 틀을 만드는 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고 우리 세대가 해야만 되는 일이죠.